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에 제2의 집무실을 두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부지 대부분이 농지 규제에 묶인 오송 국가장단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내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특기생 입학 예정자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홀로 병원에 가는 노인을 자식처럼 동행해주는 공공서비스가 청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청원구를 시작으로 연말쯤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로 시작된 시의회 여야 갈등은 이른바 의장 탄핵인 불신임으로 이어졌는데요. 어제 임시회에서 정작 탄핵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불신임안은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선언하며 바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 하지만 김병국 시의장은 살아남았습니다. 정작 불신임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반대만 22표, 찬성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시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당론을 거부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인 과반 21표를 넘긴 겁니다.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미달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진 부의장 사임안도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1명 모두 의장 불신임안에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부의장의 사임에 반대표로 화답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기사회생했지만 여야 전국은 더 꼬이게 됐습니다. 청주시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민주당 부의장을 대화 상대로 정한 겁니다. 그분하고는 우리 원내대표하고 두 분이 파트너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앞으로 우리 원내대표하고 그 부의장 채널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동안 의장 불신임안을 전제로 원내대표 사퇴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상임위원장직 원상회복 같은 다양한 의회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2월 임시회 등원을 거부하고 당론에 따르지 않고 표결에 참여한 2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2월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다. 다시 한번 의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제는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이 응답할 차례이다. 지난해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 문제로 시작된 청주시의회 파행이 벌써 2달 가까이 됐지만 여야 갈등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집무실 대신 오송으로 출근했습니다. 의지의 표현이죠. 농지 전용이 안 돼 차질을 빚고 있는 오송 제3산업단지의 면적을 일부 줄여서라도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 승인을 받겠다며 최대한 빨리 산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출근길입니다. 도청 집무실이 아니라 오송에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로 출근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집무실도 마련했습니다. 지역 기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오송의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오송 인구가 늘지 않고 인근 세종시로 몰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역을 샅샅이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과 오창이 그동안 역세권의 발전은 물론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송 오창을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갖고 있고 김 지사는 오송 3산업단지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송 3산단은 예정지의 93.6%가 이른바 절대농지여서 정부의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 김 지사는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꼭 사업 승인을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에 요청한 670만 제곱미터 가운데 농림부와 협상할 마지노선은 10%가량 줄인 600만 제곱미터. 김 지사는 최소 180만 평은 있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지시로 관계부처가 상황 파악에 나선 만큼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빠른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를 압박했습니다. 애초 준공 시기인 2032년이 너무 늦다면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기반시설 갖춰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날이 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이게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은 뭐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개혁의 속도가. 충청북도는 조만간 관계부처들과 오송 삼산단 농지 전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충북의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완섭 실장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청남대를 둘러보고 충청북도의 올해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또 주요 경제 기업인 150여 명을 청남대로 초청해 도정 설명회를 열고 각종 회의를 청남대에서 많이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 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대폭 완화됩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했던 체온 측정과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 등을 없애고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허용되는 가정학습 일수도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실내 마스크도 통학 차량 등 일부 밀집 상황을 제외하고 자율로 바뀝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특기생 입학 예정자로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 즉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훈련 시간. 러닝머신을 뛰는 한 아이를 향해 욕설이 이어집니다. 같은 운동부 선배들입니다.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아이를 향한 욕설만 수십 차례. 특기생으로 이 중학교 입학을 확정하고 미리 훈련에 참여했던 초등생 입학 예정자가 선배들 폭언을 견디다 못해 녹음을 한 겁니다.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팔 같은 데나 막 명치 같은 데는 한 20대, 한 30대 그쯤 엄청나게 맞았어요. 막 그냥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냥 때리고 욕하고. 지난달 합숙 훈련 중에는 LED 조명 불빛을 밤새 쳐다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LED만 이렇게 보라면서 이렇게 좀 가리려고 하니까 야, 내려 이런 다음에 너 눈 감으면 죽어 이러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 이 운동부에 본격 합류한 기간은 2달 남짓. 운동부를 지도한 감독은 진술한 내용 대부분 선배 학생들이 부인하고 있고 감독이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폭행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기로 한 아이의 부모는 감독을 비롯해 학생 3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학교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 심의위를 열어 해당 사안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나이 들어 거동이 힘들수록 병원 갈 일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옆에서 동행해줄 가족이 없다면 더 힘들고 난감하겠죠. 청주시가 처음으로 노인 외출을 돕는 동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허리 수술을 받은 82세 김서운 할머니. 차량에 이어 휠체어까지 건장한 청년의 도움으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 검진과 진료, 약국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설명을 듣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팔 여기 이쪽 팔에 힘 많이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손자 같은 이 청년은 청주시가 올해 처음 선보인 돌봄 매니저. 전화 한 통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좋아요.
늙은이들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데 젊은 양반들이랑 잘 찾아다니지 않아. 물어서 도댕겨야 돼요.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홀로 외출은 산 넘어 산. 그렇다고 번번이 자식을 부르기도 부담스러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가려면 또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기다리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또 한참 또 떨다가 또 가요.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막 뛰어가야 돼요. 청주시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돌봄 매니저가 병원이나 관공서 외출을 동행해주는 서비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휴먼케어로 전화 주시면 가능하고요. 저희 지금 통합돌봄이 사전 예약제로 운행되다 보니까 전화 주시면 일정 조율이나 저희가 방문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청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편의와 매번 휴가를 내서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기 힘든 보호자들의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우선 12.1억 원을 확보해 청왕구 지역에서 차량 2대로 운영한 뒤 청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왕구에는 율량동에 있는 종합병원 외에 다른 병원들이 없어서 동행이 더 필요하다 생각되어 2023년에 시범 운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청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월 2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제20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 충북 선수단이 역대 최다 금메달과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종합 8위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스노보드에서 종합 1위, 빙상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가운데 금 6, 은 2, 동 1를 획득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 이후 충북 선수단은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8,850점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함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의원은 2 이상의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거시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북혁신도시에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소비자원 등 11개 기관이 이전해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이른바 50억 무죄 판결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원은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이라며 검사와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판결로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은 온전히 사법당국의 몫이라며 제1야당이 청년당원들을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충주와 음성등지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16명에게 임금 6,900만 원을 체불한 40대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동군이 8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 지역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 매곡면에서 지역의 첫 재선충병이 발병한 영동군은 2020년 이후 2년 이상 추가 발생이 없었다며 재선충병 청정 지역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6개 면이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영동군 전역에서 소나무 판매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영동군에서는 지난 8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제선충병이 발생해 1,248그루가 고사했습니다. 음성군의 지난해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42.7%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음성군의 전체 수출액은 27억 8,400만 달러로 전년도 19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3,4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충북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음성군의 수출 증가는 전기기기와 부품, 유기화학품 등이 견인했습니다. 올해 청주 공예비엔날레 홍보대사에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와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 씨,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젠마 씨 등 3명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위촉식에서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함께 위촉된 시민 홍보대사 200명과 함께 온 오프라인에서 올해 비엔날레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